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이 나토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저기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잘 따라가가지고 그냥 흰옷, 깜장옷 잘 입고 돌아다니시다가 뜬금없이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색깔이 우크라이나 국기하고 비슷한 색깔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거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일을 하세요. 내가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을 부를 수가 있다. 정말 좀 답답하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왕창 떨어지는데 아마 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나중에.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두 번째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영상 하단 제목 클릭하시고 2번 비상대피소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나토라는 거는요, 구소련을 주적으로 하고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된 말로 이 유럽 애들하고 미국이 친금이 짜고 쳐. 근데 발을 빼려고 하니까 애매하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나토가 중국을 주적으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발 빼고 중국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이 나토의 국가가 이게 딱 전쟁이 터지면은 10일 안에 모을 수 있는 병력이 수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군사력이 없고 군대도 없고 깡통이에요, 깡통. 미국 빼면 깡통이라고. 근데 반면에 한국은 대통령 전화 한 통에 60만, 예비군 200만, 300만, 민방위까지 하면 1000만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육해공 해병대. 나토하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주적으로 돌리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 김건희 여사가 옷도 흰색 잘 입고 그냥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뜬금없이 옷을 또 갈아입고 시장회를 갔는데 이거 색깔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밑에가 노란색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감사해요 하고 이 감사의 뜻을 표해버리니까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패션을 이제 입은 걸로 그래 됩니다. 근데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국제정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 부인이 옷도 그냥 지 마음대로 못 입어? 우리나라가 그 정도 힘도 없어? 야, 옷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지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싶지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는 북한, 중국 이렇게 주적을 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희미해졌다고. 중국도 지금 메가리 못 추고 있어. 경제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에 가입한다 쳐요. 그리고 대통령의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듯한 저런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열받아가지고 중국에다가 최첨단 무기 부품 다 공급해. 그러면요 중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전부 다 부품을 공급 안 하니까 중국이 짝퉁 부품을 만들어서 끼우니까 전투기가 가다가 추락하고 엔진이 성능이 안 나오고 하니까 크게 위협이 안 되는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한국 엿먹어 해가지고 무기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감당 안 된다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식량 제공하고 러시아가 첨단 무기 제공하면 이거 감당돼요? 예? 미군이 전쟁할 것 같습니까? 미군은 전쟁 억지를 하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이 옛날같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블라디보스톡 이쪽에서 전투기 날아올 거고 폭격기 날아올 거고 함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심리적으로 보세요. 심리적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적이 없는 거하고 적이 있는 거하고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집니까? 러시아가 그래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보 수집할 때 러시아 자료를 많이 보는데 한국의 조중동은 언론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만큼 정말 정밀하게 깊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까지 깊숙하게 알고 있다고.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저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고, 저것 때문에 한국의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국방비 무기 이렇게 갖다 중국이나 이 북한에다가 이 무기 계속 이렇게 넣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한국도 무기 증강해야 되고 국방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복지 예산 줄어들고 경제에 투자해야 될 일자리 예산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러시아를 자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민간인일 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니까 그냥 좀 관심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우크라이나 옷 색깔 국기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지도자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게요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터진 거 보면은 전부 다 감정 싸움입니다. 예. 자,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 조지 프라이드만 교수가 쓴 책을 보면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 경제적으로 엮이고 기술적으로 엮이고 에너지로 엮이는 거 막아야 된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에너지, 경제, 기술로 엮이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우크라이나 독일하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지금 뭐 사실상 완전 관계가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거대 공작에 의해 가지고 2018년도 책이니까 저게 2018년도 그때쯤에 짜놓은 공작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자, 이거는 코메리칸 TV의 3월 12일자 방송인데, 이거 번역을 잘 해놔서 내가 잠깐 따왔습니다. 저기 가서 꼭 보세요. 빅토리아 뉴랜드 우크라이나 담당 국무부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의원이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 무기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사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이 시설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러시아군이 연구시설을 장악할 경우 각종 연구자료와 연구물질들을 러시아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찾고 있다. 그 생물학 무기 개발은 국제법상 금지입니다. 보니까 한 8군데 정도, 8군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2003년에 그 러시아가 이라크 폭격할 때, 야, 저기 생물학 무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대량 살상 무기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앞에 지금 미국이 그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그냥 갖다 놨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하니까 그냥 폭격을 한 거예요. 폭스뉴스에서 심층 취재를 하니까 국무부에서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무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크라이나의 미국 국무부 자금으로 생물학 연구소가 세워졌고 기념식이 열렸다는 내용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그 CNN은 이 연구소들이 구소련의 비밀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 무기 연구소가 이 미국 자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갖다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휴전선 그 맞은편에 북한군이 있어. 그런데 중공군 애들이 거기다가 무슨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갖다 놨어. 그러면 한국에서 폭격을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살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폭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선제 타격한다며. 그런데 지금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의 부인이 북한 지지하는 북한 국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았던 나라의 대통령이 북한하고 또 뭐 관계를 틀려고 한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이거 저기 좀 불안한데,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북한 국기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이거 짜고 치는, 얘들 뭐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갈아버려. 저 새끼들 저 갈아버려.
저 자금 끊고 반도체 끊고 저 보복해.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돼요. 러시아 무서운 나라야. 그래서 강대국들은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0명, 20,000명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강대국이. 러시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유럽 애들, 나토, 그리고 EU,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독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이트가 차단되지. 독일도, 네덜란드도, 이태리도 석탄 발전을 재가동한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정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었다 이거야. 지구 온난화가 CO2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 그래프는 뭡니까? 응? 야, 2400년, 그러면 저 고조선 때, 기원전 2400년 고조선 아닙니까? 저 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따뜻했네? 그리고 지금 기원전 1000년, 이때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높았어요. 빙하기가 왔다가, 소빙기가 왔다가, 또 높아졌다가, 1900년대 초까지 기온이 낮았다가, 소빙기였다가, 기온이 또 높아졌다가, 그럼 CO2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외국의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CO2 때문에 기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 애들, 나토, EU 얘들이 전부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라고. 뭐 소가 방귀 트름을 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여러분, 이 유럽이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맨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 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 걔들이 지금 속된 말로 저 미국하고 저 유럽 애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저런 생물학 무기 연구소 갖다 놓고 저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화나가지고 폭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엉뚱한데 자꾸 시선 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시선 돌리려고 아시아로 시선 좀 돌리자. 중국을 주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중국 주적 이야기가 나온 거야. 나토가 무슨 군사적 힘이 있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데. 나토의 군사력은 전부 다 붙어도요, 우리나라 한국군의 그 제7기동군단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게 그게 나토의 군사력입니다. 예. 자, 북한이 ICBM 로켓의 원천 기술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에다가 ICBM 기술을 줬다는 거야. 예. 2010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갑자기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주자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래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기 그 엔진 공장, 항공기 엔진 공장 중국에 팔려고 하니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중국에 못 넘기게 막은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정권이 기본적으로 그 독재 정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하고 엮여 있다고. 그러니까 전략 물자를 막 넘기는 거 아닙니까? 공산국가들한테, 독재자들한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의 배후 시설이에요. 배후 지원 세력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우리의 주적의 배후 지원 세력을 지지한다고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거기 대사관이 야 고맙다 하고 이거 하면은 러시아가 속된 말로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야, 북한은 또 그 틈을 파고들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적극 두둔하면서, 야, 우리 러시아 편이야, 북한 러시아 편이야, 좀 식량 좀 주세요. 그러려면 이거를 알고 보시면 이 지금 옷 입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낼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제정세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여러분, 국제정세 절대로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전쟁 나는 거 아차 하는 순간에 전쟁 나고, 이 국가 지도자가 국제정세나 역사, 세계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잘못 행동하면요, 전쟁 납니다. 전쟁 나면은 지도자들이야 도망가든지 지하 벙커에 숨으면 상관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미국으로 가면 상관없지만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돈 없는 일반 서민들 다 죽어요.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은 민주당 가려고 했다고 그래 녹취록 그때 터졌더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민간인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이 딱 되는 순간은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전쟁을 부르고 있다고, 전쟁을. 국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거 보고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이고, 그 옷도 그냥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되나 하는데,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이고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옷도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뭐 옷을 뭐 100억 원치 해먹었다고 누가 뭐 그러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옷을 뭐 몇천 벌을 해입든 뭐 어디 해외 여행을 어디를 가든, 그거는 이 속된 말로 우리 국가의 운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기분 나쁠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저런 식으로 옷을 막 색깔 맞춰가지고 어느 어디를 지지한다, 이 애매하게 저런 이상한 뉘앙스를 던지면서 이 옷을 입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살얼음판이 아니라 칼날 위에 있어요. 칼날 위에. 저희는 이 군사 정보를 계속 다루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숨가쁘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데, 일반 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옷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전쟁납니다. 전쟁나면 여러분 책임질 겁니까? 지금은 북한이 죽고 중국이 죽어가는 이 찬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북한도 접수할 수 있고 만주도 접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은 좀 국제 정세 좀 봐가면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아따 진짜 거기 참복 없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